수비 원톱으로 나서고 발이 빠른 오범석과 박원재가 기용되며 좌우 수비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4차전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그간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던 단조로운 전반전의 흐름은 후반 15분에 가서야 이근호의 헤딩골에 의해 깨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뒤 알칼판의 빠른 공격에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실점하면서 1대1 상황으로 바뀌고 말죠. (6개월) 만의 승부가 이대로 1대1 무승부로 끝나는가 싶던 순간 교체로 들어갔던 손흥민의 결승골이 후반 종료 직전 터지면서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과는 2대1 승리였지만 최종 예선 5차전은 계속되는 공격 조합과 수비진의 변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좋았어요. 네. 끝나고 라커룸 분위기는 어땠는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월드컵을 갈 운명이긴 한 것 같아서 네, 다들 너무 기뻐하고 또 그렇지만 아직 남은 경기들이 또 많기 때문에 또 다음 경기에서 또 잘하자고 네, 다짐했습니다. 본선 진출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3연전을 남겨놓고 대표팀이 다시 소집됐습니다. 미드필더진의 박종우와 신예 이명주가 선발됐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35개월 만에 국가대표에 복귀한 김남일이었습니다. 대표팀에서 제외된 기성용과 구자철을 대신해 김남일에게 중원에서의 공수조율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6차전에서는 처음 꺼내든 김남일 카드와 함께 김치우, 신광훈의 좌우 풀백으로 수비에도 변화를 주게 됩니다. 6차전 한수 아래의 레바논을 맞아 초반 경기를 쉽게 풀지 못한 대표팀은 전반 12분 낮게 올라온 공격을 막지 못하며 마툭에게 선제골을 허용합니다. 이후 대표팀은 계속 공세를 펼치며 반전을 노렸지만 결정적인 골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보이게 되는데요. 무려 3번이나 골대를 맞추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기 막바지까지 파상 공세를 퍼부은 대표팀은 결국 후반 추가 시간 김신욱이 얻어낸 프리킥을 김치우가 골로 연결시키며 간신히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게 되죠. 꼭 이겨야 할 경기에서 아쉽게 승점 한 점만을 보태며 6차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초반부터 저희가 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준비한 대로 또 잘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선수들이 좀 다급한 마음으로 또 좀 급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게 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세했던 슈팅 수에도 불구하고 세밀함이 부족했던 레바논 원정은 골 결정력 이전에 팀 전술 시스템의 부재가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계속되는 수비 불안, 전술 시스템의 부재 속에 아슬아슬한 조 1위를 이어나간 대표팀. 이로써 7차전의 부담감은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현대축구란 결국은 전방에서부터의 상당히 기동력 있는 압박, 그리고 압박에서의 어떤 조직력, 그리고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는 이것을 풀어내는 또 탈압박, 이 압박과 탈압박의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현대축구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의 레바논전은 그것과는 상당히 반하는 형태로 공격이 진행이 됐었고, 물론 골대를 3번 맞췄다는 불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우리의 공격은 역시 좀 주먹구구식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좀 한 발짝 더 띄워주는 플레이를 했더라면 레바논의 골문도 결국은 그래도 한 골 이상은 좀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선수들의 어떤 투혼과 의지에도 약간은 실망감이 들었던 경기가 됐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중요한 7차전 홈 경기를 앞두고 귀국한 대표팀에게 선수 구성 변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3명의 변동은 전혀 없다고 앞으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해외파하고 이 국내 선수들하고 그런 부분은 짓지 않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멤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선수들을 가지고
우즈벡전을 준비해야 되겠죠. 반드시 이겨야 하는 7차전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 선발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들면서 김신욱과 손흥민을 투톱으로 한 공격진과 중앙에 박종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격 루트를 준비합니다. (7차전은) 박종우와 이명주의 미드필더진과 함께 김신욱과 손흥민이 공격 라인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승점 3점이 중요했던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 예선 7차전.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우리 대표팀은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제공권을 지닌 김신욱의 포스트 플레이에 기대했던 공격을 이근호가 실패하며 이날 가장 아쉬운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하지만 전반 43분 우즈베키스탄 수비수 쇼라크메도프가 김영권의 크로스 패스를 자책골로 연결하며 우리는 7차전을 1대0으로 가져갑니다. 전술적으로는 단조로웠지만 위기의식 속에 하나로 뭉쳤던 대표팀은 필요로 했던 승점 3점을 획득하며 본선 진출을 위한 9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정신력하고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했던 경기였습니다. 어려운 경기였지만은 우리가 승점 3점을 땄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좋은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란을 꺾고 좋은 분위기로 최종 예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과는 달리 2013년 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이란은 특히 레바논과의 7차전에서 4대0으로 크게 이기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일주일 전 한국에 입국한 이란 선수단. 불꽃 튀는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We try our best to win this game against two teams, Korea and Mr. Choi. 이란과의 최종 예선 8차전은 김신욱, 이동국을 공격 투톱으로 내세워 이기기 위한 한 방을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꼭 승리하겠다는 바람으로 일방적인 주도권을 쥔 채 경기를 펼쳤지만 전반전엔 별다른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후반 15분 수비수 김영권의 실수를 틈타 구차네자드가 박스까지 돌파,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0대0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한 번의 슈팅이 바로 골로 연결된 것이죠. 이후 파상 공세를 펼친 대표팀은 후반 31분 천금 같은 기회를 얻었지만 이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홈에서 0대1로 패배한 우리 대표팀은 이란에 A조 1위 자리를 내줬고 카타르의 5대1 대승을 거둔 우즈베키스탄을 골득실에서 단 한 점 앞서며 조 2위로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의 궁극의 목표는 본선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본선 도달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예선의 목표가 또 한 가지 있다면 본선에서 활용될 멤버들을 구체화시켜가는 것, 그리고 본선에서 우리가 활용할 전술들 역시도 구체화시켜가는 것이 최종 예선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그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 채 최종 예선이 마무리됐다는 생각입니다. 못난 감독 만나서 고생한 선수들, 오늘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한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남은 기간 또 새롭게 준비를 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한 최종 예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8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자축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으로 향합니다. 월드컵 본선 무대를 위한 새로운 팀의 구성, 다양한 전술 시스템 구축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브라질로 가는 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